은하수가 막혔어도 1년 1도 그것만은 우리님은 무수군 물이 막혀이어 가시더니 못 오신고. 저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 모보경입니다. 이곳에서는 예술단과 교수부가 나뉘어져 있거든요. 예술단은 주로 공연을 목적으로 해서 공연하는 단체고, 교수실은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판소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용이나 또 기악이나 또 풍물이나 여러 가지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도립국악원에서는 한 25분 정도 계십니다. 정정열제 춘향가는 정정열 선생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이 선생님께서 시대를 앞서간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감각적으로 이 음악을 만드신 분인데, 보통 창극을 하려면 대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본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노래를 만들어서 그렇게 다들 배워가지고 이제 무대에 올리는데, 이 정정열 선생님의 특징은 창극을 할 때 대본을 만들지 않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소리만 가지고도 바로 무대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대본을 정말 이면에 맞게 아름답게 짜셨어요. 그래가지고 소리도 구성이 보통 다른 소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한 장단에서 딱딱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한 장단과 그 다음 장단 사이에 엇걸어서 나가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잉어거리라고 하는데, 그런 소리들이 많다 보니까 고수들이 북을 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하죠. 그런데 그렇게 엇붙임이 많으면서도 굉장히 소리가 아름답고 깔끔하고 세련되고, 그리고 처음에 이 정정열제 소리를 먼저 배우고 다른 소리를 배우게 되면 다른 소리 따라가기가 쉬운데, 다른 소리를 먼저 배우고 정정열제 소리를 배우면 소리 가는 길 자체가 틀린 데다가 식임새가 달라져서 배우기가 엄청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중간에 다른 데서 소리 배우고 오셨던 그 학생들 보면 중간에 거의 끝까지 완주를 못하고 그만두는 학생들이 거의 99%예요. 이게 소리가 좀 어렵다고 이제 소문이 났는데, 소문이 난 만큼 그만큼 세련되고 아름답게 잘 짜여진 그런 소리죠.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맛있어요, 소리가. 저는 어머니께서 이제 저 낳기 얼마 전까지도 공연을 하셨대요. 배 이렇게 부르신 상태에서도.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태교가 어머니 소리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이제 말은 잘 못해도 좀 아장아장 걸을 때서부터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머니한테 딱 앞에 앉아서 이게 소리를 직접 배운 건 아니고, 어머니가 학생들이 소리를 가르치시면 옆으로 귀동냥으로 듣고 훨씬 더 정확하게 제가 소리를 했대요. 그래서 배우고 나와서 바깥에서 연습하는 언니들 보면 언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가르쳐 줬대요, 제가. 그리고 아무튼 제 나름대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남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게 손 꼽는 그 옥중과 대목은 저는 굉장히 손쉽게 했거든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또 이제 어머니가 가야금도 가르쳐 주시고 설장구도 하고 무용도 하고 또 뭐 북도 치고 숙무도 하고 이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국악을 많이 접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정권진 선생님께 이제 심청가를 배우면서 학교 생활을 마쳤었는데, 그 어머니가 19살 때부터는 처음부터 새로 넌 닦아야 된다. 그동안 해왔던 거 네가 소리가를 정확하게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제대로 다시 하려면 지금 해놓는 게 나이 먹어서 하는 것보다 좋다. 그래서 그때 아주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하기는 했었죠. 왜냐하면 대회를 나갈 때는 소리는 정건진 선생님께 소리를 학교에서 배웠지만 집에서는 이제 어머니 소리를 했으니까, 그래서 대회를 어머니 소리를 갖고 정정열지 소리를 갖고 대회도 나가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앉아서 배우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보통 판소리 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굉장히 걸걸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걸걸해졌다고 하는데 목소리 자체가 제가 조금 굉장히 좀 이쁜 목소리예요. 그래서 판소리 하는 사람들 같지 않게 고운 목소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김월아 선생님이라고 시조 선생님 계셨는데, 그 선생님께서 너는 목소리가 너무 예쁘니까 시조를 해야 된다. 경기민요 하셨던 또 이소양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선생님께서는 너는 경기민요를 해야 된다. 또 우리 정건희 선생님께서는 너는 판소리를 해야 된다. 그 세 분이 항상 저 때문에 좀 다투셨어요. 서로 데리고 가시려고. 근데 저는 덕분에 세 개의 노래를 다 배우게 됐는데, 제 특징이 그거에 좀 소리가 곱고 좀 섬세하다. 딸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죠. 그리고 우리 큰딸도 원래는 이제 공부만 하던 아이였었는데 지금 이제 올해 30살 됐는데 한 작년, 재작년서부터 소리를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신인부 대회를 나가서 좀 대상을 받고 이제 욕심이 생겨서 지가 요즘엔 열심히 막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같이 소리를 하면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작은 아이가 지금 서울에서 이제 퓨전 음악을 하면서 음악을 만들고 있거든요. 작사, 작곡 다 하면서 국악을 반드시 정통 국악을 집어넣고 거기에 힙합, 재즈, 발라드, 락 이런 노래들을 다 만들어서 지금 음반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서울에서 공연을 했고 올해도 우리 대회에서 이제 밴드랑 같이 해서 공연을 했는데 너무 평이 좋아서 이제 그 음반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음악적인 그런 것들을 언니하고 상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둘이. 그러니까 제 언니는 이제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얘가 평상시에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기,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요즘 아무튼 그 악기를 여러 가지를 만지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악기에 대한 그 특성 같은 것도 이제 지가 배우면서 알게 되니까 동생하고 이 음악에는 이런 악기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한다든지 그런 게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둘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음악을 만드는 거 보면 좀 뿌듯해요. 그리고 조금 더 일찍 시작을 시켜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해요. 예전에 서울에서 그 토크쇼처럼 이렇게 3대 그 무대에서 이렇게 공연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하고 딸하고 같이 셋이 올라가서 공연을 했죠. 네, 쭉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을 놓고 얘기를 하면서 또 어머니 한 대목 하시고 또 내가 한 대목 하고 딸이 한 대목 하고 마지막에 셋이 같이 하고 또 그런 공연이 한 서너 번 있었어요. 서울에서. 그랬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는 그때 그런 공연들을 좀 더 활발하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어머니가 더 건강하셨을 때 그 어머니 모시고 또 딸 데리고 내가 가서 공연하려면 정말 힘들거든요. 내 한 몸도 추스리기 힘들어 죽겠는데 의상 들고 화장품 가방 들고 핸드백 들고 가려면 힘든데 어머니 거 챙겨야지, 애기 거까지 다 챙겨서 그렇게 가려면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때 당시에는 힘들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너무 아쉬워요. 더 많이 할 걸. 누가 하자고 하지 않았어도 내가 스스로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할 걸. 그런 아쉬움이 참 많아요. 그때 공연을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공연을 주최했던 그 노재명 선생님이라고 서울 지금 관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너무 감동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기획 공연이 있으면 꼭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제 그 뒤로 어머니도 편찮으시고 일이 또 유야무야 돼가지고 그 후로는 이제 공연을 못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우리 딸하고 저하고 하는 공연은 이제 문화재 공연을 하면서 계속 이제 하고는 있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할 수 없다는 게 제일 아쉬워요, 지금은. 크게 뭐 내가 뭐 노력을 해가지고 핫소리를 뭐 잘 이어가고 이거보다는 그냥 내가 하는 일에 충실하게 하고 있는 거 내가 옆길로 새지 않고 내가 가는 길 오롯이 가다 보면 뭐 이게 지키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정정열제 춘향가가 이 판소리가 어렵다고 소문이 나서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사실 맥이 끊겨질까 봐 그게 걱정이긴 한데 그냥 걱정하지 말고 똑같이 다른 판소리나 같은 거니까 좀 많이 배우러 오셔서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쉽게 잘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나보고 막 많이 가르쳐 내라 그러는데 와야지 가르치죠. 내가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발 좀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제 이 대회를 제가 하고 싶어서 만들었던 게 아니고 한 10년 전부터 우리 어머니께서 대회를 만들으라고 꼭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 이름으로 이 대회를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 다음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내 이름으로 된 대회가 있으면 네가 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대회를 만들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소리만 하던 사람이라 행정을 알 수가 있어야죠. 못한다고 저는 계속 밀었어요. 엄마 저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난 가진 것도 없고 행정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일을 처음에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만들고 보니 만들면 무조건 되는 게 어딨어요. 엄청 힘들지, 행정적으로.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대회를 하면서 우리 대회도 좀 커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좀 많이 하고 있으나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예산을 충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동안은 사실은 사비로 했어요. 도에서 예산 받는 거는 아주 적은 돈이고 상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비로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딱 시작을 해서 보니 상금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1, 2회 때 하면서 이 집안 거덜나겠다. 근데 이왕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작년까지는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냥 맨바닥에 헤딩하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올해는 주위에 아는 분들이 왜 혼자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우리가 십시일반 도와주마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올해는 그나마 조금 여유롭게 조금 대회를 했어요. 정말 재주 있는 아이들이 돈 들이지 말고 그냥 좋은 대회에 나와서 상 타서 사회에서 활동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제 원래 소망은 어려서부터 꿈이 이 다음에 나는 어른이 되면 학교를 세워서 재능은 있으나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내가 꼭 가르쳐서 좀 사회에서 이렇게 공연도 많이 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꿈을 가졌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어른이 되고 보니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나는 그 돈이 없어서 학교는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는데 정말 저에게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 학교를 졸업을 하고 갈 데 없는 우리 그 전공자들을 창극단을 좀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창극을 좀 많이 하고 싶고, 사실은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보니 창극으로 이 성서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난 창극으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고 싶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 판소리도 알리면서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게 저의 최종 목표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제발 비전공자들한테 소리를 먼저 배우지 말고 전공자들한테 처음부터 제대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처음 배웠던 건 끝까지 가요. 처음에 잘못 배우면 나중에 죽을 때까지 이게 잘못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어린 유치원부터 초등학생들 교육은 정말 제대로 된 선생님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학교에 국악과가 신설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내가 힘이 없어서 할 수는 없지만 나한테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한다면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해서, 음악 선생님은 있지만 국악 선생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갈 데 없잖아요. 각 학교에 국악과가 생기기만 해도 많은 인력들이 충당이 될 것이고, 또 인성적인 교육들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국악과가 생겨서 우리 고유 음악을 배우다 보면 아이들한테 훨씬 정서적으로 또 안정감이 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